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 완성반 38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이제 기초 완성반이 4강에서 5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그 격국론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기존까지는 길신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살상효인 흉신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상효인, 살이면은 평관이고 상이면 상관이고 효면은 편인이고 인이면 양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이름을 길신격, 흉신격으로 정해놨는지 사실 그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길신격과 흉신격이라고는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왜냐하면은 이 길신격 계열들은 마치 음식으로 치자면은 양념을 해가지고 온 음식 같은 거고 이 흉신격 같은 경우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양념을 별도로 당신이 조절해서 쓰시오 같은 짜장면으로 치면 간짜장 같은 느낌이죠. 일반 짜장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짜장 소스가 다 있고 간짜장은 이렇게 부어 먹죠. 조절. 그렇죠? 짜장을 부어 먹죠. 그 부먹, 찍먹 할 때 탕수육도 옛날 탕수육은 다 부어서 오죠. 근데 이제 요즘엔 이제 각자 개인 커스텀으로 이제 맞춰서 먹으니까 저는 찍어 먹을래요. 많이 찍어 먹을래, 적게 찍어 먹을래.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 취향이죠. 그러니까 식신상관 이 길신격들은 어느 정도 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삶을 보장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 이 흉신격들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다루기에 따라서 당신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자기 개성에 맞춰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수동 카메라 같은 거죠. 다양한 옵션을 조정해가지고 예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카메라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카메라를 다루면 중간도 안 나오는 수가 있죠. 전격들은 자동 카메라 같은 느낌이죠. 웬만하면 찍으면 그냥 다 나오지만 하지만 자기만의 특별한 맞춤 사진을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 관리자 모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흉신격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시간 상관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흉신격들은 조절해서 쓴다,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제어, 관리라는 의미를 가진 게 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생은 그냥 도와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개념이라면은 극이라는 거는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격은 컨트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관격의 규칙은 여기서부터 이제 격용, 순용과 격용, 순용, 역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신격들은 순용을 해서 써요. 있는 그대로 그 격용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방식이라면 흉신격들의 사용법은 사주의 해당 그 십성을 조절해주는 조절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성향을 나누자면 우리 애들이 해달라는 건 내가 해주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이러면 생하는 거고 아니요, 애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이렇게 세팅 맞춰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끔 합니다. 이러면 이제 극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적당히 섞어서 쓰죠. 생할 땐 생해주고 극할 땐 극해주고. 자, 상관격을 볼게요. 월지가 상관이고 또는 월지가 상관이 아니더라도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것이 상관일 때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월지도 상관이고 투출된 것도 상관이면 일명 진상관격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강한 상관의 성향을 가진 형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월지는 상관이 아닌데 천간으로 투출된 상관은 가상관격이라고 해서 상관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순일하지 않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로맨틱 드라마라고 해서 봤더니 정말 순일한 진 로맨틱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로맨틱 드라마라고 해서 봤더니 안에 무슨 이상한 정신병자도 나오고 재난 상황도 발생하고 전쟁도 터져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재난 영화인가 미스테리 스릴러인가 거기에 로맨틱 코미디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구조들을 좀 보겠습니다. 상관격, 내가 사회를 생하는 구조다라는 형태가 되고요. 이 격용신인 상관, 이제 여기서부터 이 흉신격에서는 이 용신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용신이라는 쓸 용자에 몸신자를 쓰는 내가 쓰는 글자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사주를 좀 잘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 살짝 알고 있는 분한테는 아, 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글자인가 보다. 내 사주에 용신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흉신격들은 키포인트가 당신 사주는 상관이 용신입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관은 이 상신이라고 하는 이 상관을 억제해주는 컨트롤 장치를 가지게 되면 기가 막힌 게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이거 원자력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원자력은 컨트롤이 되면 대박, 컨트롤이 안 되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컨트롤하면은 무제한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제한의 전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얘가 만일에 하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폭발하게끔 그냥 그 일단 폭발하면 일단 못 멈추죠. 주변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격은 상관을 컨트롤하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상관 컨트롤 장치를 상신으로 보는데 이걸 아예 정해놨어요. 규칙을 1순위 정인, 2순위 편인. 그럼 만약에 컨트롤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이게 이제 내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탔는데 내가 코끼리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이 핸들이 있으면 내가 그 코끼리를 조종해서 어디든지 막 다닐 수 있는 거고 조종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코끼리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코끼리 가는 대로. 코끼리 가는 대로. 그럼 이제 코끼리하고 교감을 해야겠지. 코끼리야 오른쪽으로 가자. 교감이 잘 되면 굳이 뭐 코끼리를 때리고 막 채찍질을 안 해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상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상관격은 용신을 돕는 십성, 격이 제대로 짜여지려면은 일단은 크게 여기는 이제 상관격이 길성이 되는 경우와 이쪽은 상관격이 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요소들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성, 1순위 재성, 2순위 인성, 3순위 관살. 정관 말고 평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관살. 보통 정관을 관이라 그러고 살이라고 하면 평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길신격들은 그 길신격의 우리 전 단계 십성하고 뒷 단계 십성을 양쪽에서 생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관계로 보는데 이 흉신격들은 규칙이 이 흉신격을 극하는 인자와 설하는 인자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상신은 똑같은데 이 첫 번째 상신이 생하는 애가 아니라 극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뭘 하겠다 그러면 일단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겠죠. 도와줘야겠지. 원균이 뭐 하겠다 그러면 막 도와주면 안 되지. 일단 들어봐야겠지. 일단 당신 뭐 하는지 보고 내가 하든지 말든지 허락을 하겠다. 약간 이런 요소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상관격은 이게 상관이 마음대로 하게끔 냅두면 잘못하면 이게 정관을 깰 수가 있으니 인성이라는 요소로 상관을 좀 컨트롤 해주고 다음 이 상관이 설사 컨트롤이 안 되더라도 상관이 재성을 봐서 어떤 생산적이고 드러나는 어떤 결과적인 일들로 잘 인도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인 상관격은 기본적으로 인성, 1순위 정인, 2순위 편인. 뭐 정인, 편인 안 가리고 인성이 있으면은 컨트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순위가 재성. 그다음에 3순위는 상관이 공을 세우는 건데 상관이 공을 세우는 요소는 관성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재성을 보면 돈을 벌고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관살을 보게 되면은 편관의 문제를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을 세운다. 재주를 부려서 유명해진다. 이제 이런 구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명리학은요, 이 고전 명리학은 이 정관을 최고로 칩니다. 정관신봉주의야, 정관신봉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십성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공적으로 몰립니다. 정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가 누구겠어요? 정관이 무정하게 극하는 겁재. 그 다음에 정관을 극하는 감히 무엄하도다. 정관을 극하는 상관. 정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해가지고 요 둘이 찍혔어. 요 둘이. 요즘 안타깝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자체를 정관은 무조건 옳다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관이 틀린 거죠. 하지만 정관이 늘상 옳을까? 정관이 늘 옳을까? 사실 이 정관이 오래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들이죠. 원래 정관은 가타부타 웬만해서 사람들이 대중적인 민심을 얻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규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사회적 규칙이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요소들은 이게 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페미니즘적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아유 남자는 남자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성차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그렇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요소가 상관경관적 요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상관이 평관 보고 바꿔야 한다는 건 당연히 바꿔야 할 걸 바꾸는 게 맞는 건데 상관이 정관한테도 너도 바꿔야 돼 라고 한다 그러고 나도 바꿔야 돼? 라고 뭐 그런 요소죠. 고래 잡는 일본 어촌 마을에서 고래를 잡지 말라고 이렇게 데모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시대를 보면은 사실 역사를 변화시킨 것들은 대부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투표권을 획득한 것도 그 당시에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여자가 무슨 투표를 해? 그런 건 우리 남자들이 할게. 넌 투표하지 마. 옛날에는 귀족만 투표했어요. 귀족만 투표했어. 근데 이제 이 부르주아 운동이 벌어지면서 자본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여자는 제외. 남자만 투표했어. 근데 그 이후에 여자들도 투표하게 됐어.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이게 백인 사회에서는 흑인은 또 투표를 못 했어요. 백인만 투표를 했어. 근데 이후에는 흑인도 투표를 하게 됐어. 이민족들도 다른 인종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됐어.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늘 사회에서는 큰 갈등 구조나 뭐 이게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충돌들이 일어났죠. 그런 요소들이 왜 기존 것을 지켜야 된다와 아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요소들,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환경운동, 뭐 사회개혁운동, 뭐 어떤 진보를 표방하시는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형태들이 상관. 이 상관을 영어로 바꾸면 리노베이션이면 혁신이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바꿔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사주에서 상관을 쓰는 사주, 특히 격이하에 테마가 상관격이라는 것은 되게 진취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진취적인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인성을 쓰면은 그런 상관에게 또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해서 상관을 쓰게끔 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너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애가 하면 야, 네 코에 묻은 똥부터 치우고 내 코에 묻은 결을 뭐라고 하거라. 자,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 상관격의 성격적인 요소는 인성, 재성, 그 다음에 평관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유리하다. 인성을 가지면은 내가 상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재성을 보게 되면은 나의 상관성을 되게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잘 쓸 수가 있는 거고 관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고쳐야 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고치게끔 만들어서 공을 세우는 형태가 된다. 단 정관을 보게 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옛날 고법에서는 상관이 정관 보면 무조건 망했어요라는 형태인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상관경관이 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잘 쓰여지고 있다. 교육, 컨설팅, 언론, 문화, 출판, 비평 이런 분야에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다. 근데 정관을 비판하려면 똑똑해야 되죠. 정관을 비판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상관경관 잘 쓰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세상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함부로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 괜히 지적했다 나중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남을 나한테 돈 내고 온 사람을 가르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해야 돼.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폐격적인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제 격을 깨는 십성, 폐격의 요인들은요. 당연히 1순위는 상관격에서 정관을 보는 경우. 상관경관, 뭐 귀를 잃어버렸다. 귀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여자는 뭐 남자를 잡는다. 이게 참고로 이건 호신샘 의견이 아니라 옛날 책에 써 있는 의견을 제가 일단 고전 명리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제 사족을 덧붙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잡는다.
예, 그래서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뭐 내지는 이런 여자 만나지 마라, 뭐 이런 며느리 조심하라, 이런 거에 딱 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 상관 경관, 상관 정관 보고 있는 여자 며느리로 만나지 마라. 이런 여자 만나면 너 잡혀 산다, 너 퐁퐁남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참 그래. 제가 요즘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있는 게 식신상관 4개나 5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현대 직업성. 이거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뭐라고 식신상관 많은 사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봤더니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절대 며느리로 맞으면 안 되는 여자 사주. 보니까 식신상관 여러 개 있는, 특기상관 있으면 며느리로 맞지 마라. 네 남편 잡는다. 네 자식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옛날 책에 써 있으면 맹목적으로 믿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주든지 다 쓸모가 있고, 다 쓰는 데가 있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현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그 사주 명리학을 볼 때 영성적 요소를 같이 접목시키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의 성장도에 따라서 이 어떤 사주가 쉽게 말해서 뭐 상관이 많고 그러면 뭐 싸가지가 없네, 버릇이 없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상관성은 대단한 창조성과 대단한 재능성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요소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관성, 이 상관경관 귀를 잃어버린다. 뭐 득자별도 이제 자식 낳고 남자와 이별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견, 이제 겁재, 비견도 있고 겁재들이 있다. 상관격 사주가 비견과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관짓을 이게 이제 관념 자체가 그 상관은 안 해야 된다, 상관을 쓰면 안 된다 인 건데 비견 겁재가 나타나면 상관을 더 부추기거든요. 주변에서 내가 상관짓을 하겠다 그러면 야 나도 도울게, 나도 도울게, 야 나도 붙여줘, 나도 붙여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는 요 상관성을 말리는 게 아니라 상관성을 밀어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 비견 겁재가 많은 상관격은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소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쁜 일을 해서 뭐 폭력 사건에 휘말리든가 관제구설에 휘말리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그게 정의로운 일이거나 뭐 의로운 일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은 시대가 난세일 때 상관격들은 대체로 영웅으로 나타나고요. 시대가 아주 평화롭고 잘 나갈 때 상관격들은 대체로 남봉꾼의 이미지로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다음에 옛날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상관들이 큰 공헌을 하고, 근데 이제 잘 나가던 걸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가는 어떤 그 뭐 역사의 퇴조 시기에 보면 상관들은 오히려 이제 질서를 깨는 어떤 그런 형태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상관격들의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당연히 뭐 개수일간이 갑인월에 태어났다 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진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상관격 사주가 옆에 재성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격용신이 2개인 거예요. 인목에서 갑과 병이 모두 투출됐는데 이제 인목의 주성분이 갑이 더 강하니까 1순위를 갑으로 보고 2순위를 병화로 보고 사실 둘 다 용신이자 둘 다 상신이 되는 겁니다. 병화 입장으로 병화를 용신으로 보면 갑목 상신이고 갑목을 용신으로 봐도 병화가 상신이라 둘이 다 용신과 상신의 역할을 한다. 이게 주인공 2명 나온 드라마 같은 거예요. 재주와 능력, 상관적 재주와 능력, 임기응변적 신세대에 맞는 재주와 능력으로 큰 어떤 재물을 키우고 불릴 수 있는 사주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관이 재성으로 바르게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흘러나가기 때문에 매우 이제 뭐 길한 구조다. 상관성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사주를 보면 재주와 능력을 활용하여 큰 재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식신격이나 상관격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시켜서 해야만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장의 책임감에 의해, 장남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는 잘 일을 안 하게 되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한다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 가치관이라고 내가 왜 사회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은 자녀 사주를 상담을 할 때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관격 사주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관성, 인성의 힘인 거고 관격, 인격인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식신격이나 상관격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관성의 식상생재가 되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런 구조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상관패인이라고 제가 써놨죠. 개수가 갑인월에 태어났는데 시주의 경금이나 또는 연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상관패인, 아예 상관패인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형태입니다. 상관패인은 그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두드려 패서 이 간목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식신상관은 행동력이고 인성은 허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생 전반부에는 미래의 나, 즉 이 시주는 미래가 되는 거야. 젊었을 때 시주에 있는 글자는 미래에 내가 그거를 하게 될 텐데 그전에는 누군가 나한테 하고 있겠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상관적인 일을 했는데 커서는 내가 젊었을 때 상관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허가나 지시나 기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내가 맡게 된다. 같은 형태니까 젊었을 때는 상관 쓰는 사람,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그런 상관 쓰는 사람을 관리, 컨트롤, 인허가권을 가지고 넌 요거하고 넌 요거하고 넌 요거해. 이런 식의 지휘자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일을 했는데 나이 먹어서는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 같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심사하면서 너 합격, 너 불합격, 너 우리 센터에 와서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불합격, 이제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관패인, 상관의 자격을 갖추게 되다. 근데 만약에 인성이 뒤에 가 있으면은 재주 먼저 부리고 자격을 얻었다가 되는 거고, 뭐 구조에 따라서 상관이 먼저 인성이 먼저 있고 상관이 늦게 있으면 자격을 따고 그 재주를 발현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합살이나 상관대살의 구조로 볼게요. 이 경우가 상관이 평관을 만나가지고 평관을 제어 억제하여 공을 세우게 된다 같은 건데, 이게 일종의 그 서희의 강동육주 사건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란족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와서 니들 다 죽었다. 근데 고려에는 지금 군대도 없고 막을 힘도 없었는데 이제 서희가 외교관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는 단판을 지어서 오히려 구슬리고 설득하여 오히려 강동육주까지도 땅을 얻어내고 거란족을 이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거란족을 밀어냈다. 회담과 협상을 통해서 임기응변적 대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 이야기나 뭐 각종 주변 이야기에서 임기응변적인 재치를 발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명리학적으로는 상관합살 내지는 상관대살적인 요소예요. 특히 상관합살은 이게 나의 재주가 그러한 난제에 특화되고 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건 전문, 무슨 건수 전문, 뭐 병의료에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가서 우린 그런 거 치료 못합니다 했는데 아무 개 병원에 가시면 그런 질병만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더라. 그 선생님은 야, 무슨 문제 있는 사람 내가 전담이야. 나한테 갖고 와. 내가 그거 전문이야. 나 그거만 잘해. 나 딴 건 잘 못해. 이런 형태들이 특정 문제 해결 전문가 같은 형태죠. 상관이 평관을 보고 있으면 이 평관이라는 위협적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임기응변적 재주를 가지고 있다 같은 거죠. 식신으로 평관을 해결하는 걸 식신대살이라고 그러고, 상관으로 평관을 해결하는 거를 상관합살 또는 상관대살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대살은 그죠, 식신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FM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상관적으로 처리하는 건 자기만의 특화된 방법, 임기응변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는데 6.25 전쟁을 FM적으로 처리하려면 사실 그 6.25 전쟁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FM적으로 처리하려면 한쪽이 절멸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식신제살이죠. 상관합살은 적당히 여기다 38선 긋고 그냥 우리 여기서 몇 월 몇시로 전쟁 딱 끝내자.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말자. 우리 미군도 힘들고 중공군도 힘들다. 야, 왜 우리가 남의 전쟁 와서 이러고 싸워야 되냐. 이게 선구고 끝내자. 약간 이런 것도 상관합살적인 요소죠. 아주 손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뭔가 완벽하게 끝낸 듯한 느낌. 이후에 60년, 70년간 뭔가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게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서 역사가 이게 결과가 좋게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60, 70년간 민족이 고통을 좀 겪었다. 뭐 이런 요소들도 있는 거죠. 상관합살적 요소, 그 다음에 올해 옆에 있는 거는 상관대살적 요소입니다. 상관대살은 전용화되지는 않았다.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상관이 평관을 보고 있는 임기응변적 그 능력으로 이 평관을
해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